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명품 잠옷을 입은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여자는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 그녀의 손바닥이 깨진 와인병 조각을 짚었다. 날카로운 유리가 살을 파고들며 피가 솟구쳤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만졌다.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세청 전설의 독사, 박영수, 체납액 500억, 유리 지갑의 눈물. 때는 2024년 4월 23일 아침이었다. 장소는 청담동 단독주택 앞 골목. 이 73세 노인은 무엇을 위해 남의 집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나? 그녀는 어떻게 숨겨진 500억을 찾아낼 것인가?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500억 체납하고 기초수급자 행세한 회장님, 쓰레기 줍던 할머니 앞에 무릎 꿇은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단독주택가에 검은색 포르쉐가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강만호 59세였다. 그는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삿짐 트럭을 기다렸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는 이혜리 53세였다. 이혜리는 스마트폰으로 집 내부 사진을 찍고 있었다. 300평 대지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였다. 월세 계약서상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500만 원이었다. 계약자는 강만호의 조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부부는 서류상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강만호는 인부들에게 500만 원권 수표 2장을 건넸다. 조심해 옮겨요. 하나라도 긁으면 다 물어내야 합니다. 트럭 뒤편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이 실려 있었다. 가격표에는 2,800만 원이 적혀 있었다. 대문 옆 골목에서 노인 한 명이 재활용품을 줍고 있었다. 회색 점퍼를 입은 여자는 박영숙 73세였다. 그녀는 빈 페트병을 비닐봉투에 담았다. 박 대리의 월급 봉투에서 떼간 푼돈이 모여 저놈의 금태 두른 식탁이 되었구나. 그녀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스치듯 지나갔다. 강만호는 박영숙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강만호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박 여사의 봉투에 던져 넣었다. 나라 세금 갉아먹는 노인네가 동네 물 흐리네. 박 여사는 묵묵히 담배꽁초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담장밖 버스 정류장엔 지친 표정의 직장인들이 가득했다. 박 여사는 그들의 무거운 어깨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삿짐 트럭 번호판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52마 4837. 그녀는 주머니 속 낡은 수첩에 번호를 적었다. 수첩 첫 장에는 국세청 제오차 추징팀 박영숙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다. 오후 1시 이삿짐 정리가 끝났다. 이혜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따랐다. 여보, 이번엔 최소 2년은 버틸 수 있겠지? 강만호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걱정하지 마. 서류는 완벽해. 거실 벽면에는 70인치 OLED 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주방에는 독일제 식기세척기가 놓였다. 안방 드레스룸에는 명품 가방 23개가 진열되어 있었다. 이혜리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꺼내 거울 앞에 대어 보았다. 가격은 4,200만 원이었다. 밤 11시 청담동 단독주택 2층 침실이었다. 강만호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 안에는 해외 카지노 영수증 한 장이 있었다. 영수증 뒷면에는 손글씨로 숫자
6개가 적혀 있었다. 827493. 이혜리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여보, 내일 강남 피부과 예약했어요. 강만호는 금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가서 실컷 관리받아요. 금고 잠금음이 삐소리와 함께 울렸다. 같은 시각 박영숙은 자취방 책상 앞에 앉았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강만호의 과거 기록이 떠 있었다. 총 체납액 500억 3,200만 원. 화면 우측 상단에는 추징 불가 판정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박 여사는 돋보기를 쓰고 카지노 영수증을 살폈다. 마카오. 돈 세탁의 시작점이 여기였군. 그녀는 수첩 구석에 LDC17이라는 암호를 남겼다. 그녀는 볼펜 뚜껑을 닫았다. 창밖으로 청담동 단독주택의 불빛이 보였다. 박영숙은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아침 7시 쓰레기 수거 시간이었다. 4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10분이었다. 박영숙은 청담동 단독주택 앞 골목에 도착했다. 쓰레기 수거함 옆에 검은색 비닐봉투 3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명품 쇼핑백 4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였다. 박영숙은 쇼핑백 영수증을 펼쳤다. 구매일자는 2024년 4월 20일, 총액 1,870만 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영수증을 촬영했다. 두 번째 봉투에는 고급 와인병 5개가 있었다. 라벨에는 샤토마고 2015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박영숙은 와인병을 비닐봉투에 따로 담았다. 바로 그때 2층 창문이 열렸다. 이혜리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박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재활용품 좀 줍고 있습니다. 이혜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세금도 안 내는 노인네가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박영숙은 봉투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이혜리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박영숙은 손을 들어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내 옷이 할머니 평생 벌이보다 비싸. 이혜리의 2천만 원짜리 금팔찌가 박 여사의 시야에 박혔다. 박 여사는 밀려 넘어지며 깨진 와인병 조각을 움켜쥐었다. 붉은 핏자국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혜리는 비닐봉투를 주워들었다. 다신 우리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녀는 비닐봉투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다. 박영숙은 손목을 감싸며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왼손에는 빨간색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충돌 과정에서 이혜리의 가방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박영숙은 USB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그녀는 마당을 힐끗 보았다. 박 여사는 소나무 아래 유독 붉은 흙을 손가락으로 훑쳤다. 11월 조경공사. 흙이 아직도 축축하군. 그녀는 수첩에 흙 묻은 손가락으로 X자만 짧게 남겼다. 오전 9시 박영숙은 동네 약국에 들어갔다. 약사는 그녀의 손목을 보더니 소독약을 건넸다. 어르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약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밴드를 붙여주었다. 박영숙은 약값 3,500원을 내고 약국을 나왔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USB를 꺼내보았다. 빨간색 케이스에 KM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강만호의 이니셜이었다.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세청 별관 6층이었다.
박영숙은 제5차 추징팀 팀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40대 남자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추징팀장 정민수 48세였다. 박영숙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팀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정민수는 봉투를 열었다. 명품 쇼핑백 영수증과 와인병,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박영숙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청담동 단독주택에 사는 강만호 부부입니다. 정민수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화면에 강만호의 체납 이력이 떠올랐다. 500억. 서민 10,000명의 1년치 근로소득세가 날아갔군. 이 돈이면 결식아동 수만 명에게 따뜻한 밥을 줄 텐데.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기초수급자가 1,800만 원짜리 명품을 산다고요? 박영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삿짐 사진을 보여주었다. 어제 청담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민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다. 대리석 식탁, 명품 가방, 고급 가전제품이 선명했다. 계약자 명의는 누구입니까? 박영숙은 수첩을 펼쳤다. 강만호의 조카 강태욱 31세입니다. 정민수는 강태욱의 소득 기록을 검색했다. 2023년 연소득 2,400만 원이네요. 박영숙은 수첩에서 또 다른 메모를 꺼냈다. 그런데 강태욱은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정민수는 책상을 손으로 툭 쳤다. 명예 도용 가능성이 높네요. 박영숙은 빨간색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건 강만호 것입니다. 정민수는 USB를 집어들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박영숙은 손목의 밴드를 보여주었다. 부인이 저를 밀쳤을 때 떨어진 겁니다. 정민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보안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요. 박영숙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강만호는 숫자를 숨기지 않습니다. 장소를 숨기죠. USB의 암호는 그가 가장 사치스럽게 놀던 곳에 있을 겁니다. 정민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바로 비밀 내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내선 번호를 눌렀다. 디지털 포렌식 팀 김주임 6층으로 올라오세요. 5분 후 20대 후반 남자가 팀장실에 들어왔다. 김재훈 주임 29세였다. 정민수는 USB를 건넸다. 72시간 안에 내용 분석 부탁합니다. 김재훈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였다. 국세청 추징팀 차량 2대가 청담동 단독주택 앞에 섰다. 정민수 팀장과 조사관 4명이 차에서 내렸다. 박영숙도 민간자문위원 신분으로 동행했다. 정민수는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10초 후 강만호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정민수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국세청 제5차 추징팀입니다. 강만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민수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 체납세 추징 관련 현장 조사입니다. 강만호는 영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지금 당장 들어가셔야 합니까? 정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호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조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 여사는 화려한 거실 대신 부부의 신발장을 열었다. 수급자라더니 흙 묻은 골프화가 3켤레나 있군요. 어제 본 마당에 붉은 흙이 여기도 묻어 있네요. 거실에는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주방에는 수입 가전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혜리가 2층에서 내려왔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강만호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민수는 이혜리에게 말했다. 부인께서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사람 잡네. 성실한 사람 생사람 잡으면 당신들 옷 벗어야 할 거야. 조사관 한 명이 거실 구석 금고를 발견했다. 팀장님, 여기 금고가 있습니다. 정민수는 강만호를 바라보았다. 금고를 열어주시겠습니까? 강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구경 못할 돈이라 탐납니까? 내 조카가 맡긴 돈이야. 건드리면 절도로 고소할 줄 알아. 정민수는 조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관은 전동 드릴을 꺼냈다. 강만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겠습니다. 그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봉투 3개가 들어 있었다. 정민수는 첫 번째 봉투를 꺼내 펼쳤다. 해외은행 계좌 명세서였다. 싱가포르 UOB 은행 계좌에 미화 200만 달러가 있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제주도 토지 3,000평이 강만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세 번째 봉투에는 해외 카지노 영수증이 있었다. 마카오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 카지노였다. 영수증 뒷면에는 연필로 8274932이 적혀 있었다. 박영숙은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다. 정민수는 강만호를 바라보았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만호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다. 그건 제 조카 것입니다. 정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금고가 당신 집에 있는데요? 강만호는 변명을 이어갔다. 조카가 잠시 맡긴 겁니다. 정민수는 조사관에게 지시했다. 모든 서류 압수하고 사진 촬영하세요.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였다. 국세청 별관 6층 회의실에 추징팀원들이 모였다. 정민수 팀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어제 압수한 자료 분석 결과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김재훈 주임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해외 카지노 영수증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박영숙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827. 강만호가 세금을 떼먹기 시작한 날짜군요. 자신의 범죄 시작일을 비밀번호로 쓰다니 참 오만합니다. 혹시 가상화폐 지갑 비밀번호 아닐까요?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습니다. 그는 자판을 두드렸다. 화면에 비트코인 지갑 로그인 화면이 떴다. 김재훈은 숫자 6개를 입력했다. 지갑이 열렸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지갑 잔액은 비트코인 47.3개였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82억 원이었다. 82억. 평범한 직장인이 200년을 일해야 만지는 돈입니다. 누군가는 집세를 못 내 쫓겨날 때 이들은 코인을 쌓았군요. 정민수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이 정도면 체납액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겠네요. 박영숙은 화면을 가리켰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시죠. 김재훈은 거래 내역 탭을 클릭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3건의 입금 기록이 있었다. 입금 출처는 모두 해외 거래소였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이었다. 정민수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출금 기록은 없나요? 김재훈은 스크롤을 내렸다. 2024년 4월 18일 단 한 건 있습니다. 출금액은 비트코인 5개, 약 8억 7천만 원이었다. 수취인 주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박영숙이 날짜를 확인했다. 4월 18일이면 강만호 부부가 이사하기 나흘 전입니다. 정민수는 턱을 쓰다듬었다. 이사 비용 마련을 위해 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훈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빨간색 USB 내용도 복구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 하나가 떴다. 파일명은 해외 송금 내역 2019부터 2024였다. 김재우는 파일을 열었다. 총 83건의 해외 송금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송금 총액은 미화 870만 달러, 한화 약 116억 원이었다. 수취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였다. 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만호가 체계적으로 자금을 은닉했네요. 박영숙은 수첩에 메모를 적었다. 가상화폐 82억, 해외 송금 116억입니다. 정민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금융감독원 국제협력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는 내선 번호를 눌렀다. 해외 금융자산 추적 협조 요청건입니다. 회의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사관 한 명이 급하게 문을 열었다. 팀장님, 강만호 부부가 출국하려 합니다. 수급자라던 부부가 1등석 티켓을 끊고 도주 중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이젠 나라를 버리려 하네. 정민수는 전화를 끊으며 외쳤다. 당장 출국 금지 신청하세요. 4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였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이었다. 강만호와 이혜리가 여권을 출입국 심사관에게 건넸다. 심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 빨간색 경고 문구가 떴다. 출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강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심사관은 전화기를 들었다. 보안요원 출동 부탁드립니다. 5분 후 공항경찰 2명이 도착했다. 강만호 부부는 조사실로 연행되었다. 기초수급자가 어떻게 1등석 티켓을 사셨습니까? 조사관의 목소리에 주변 여행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만호는 명품 코트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같은 시각 국세청 회의실에서는 확대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금융감독원 국제협력팀 과장 이승호가 참석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강만호의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붉은 선이 그어졌다.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스위스로 이어졌다. 이승호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83건입니다. 정민수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송금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승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페이퍼 컴퍼니 17개를 경유했습니다. 화면에 회사 이름들이 나열되었다. 퍼시픽 트레이딩,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홀딩스였다. 박영숙은 수첩을 펼쳤다. 조사 내용과 일치합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의 도용 의심 계좌 17개가 이것들이군요. 이승호는 USB를 꽂아 파일을 열었다. 강만호의 조력자도 특정했습니다. 화면에 40대 남자의 얼굴 사진이 떴다. 회계사 김동철, 52세입니다. 김동철은 서울 강남구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했다. 2015년부터 강만호의 세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승호는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다. 김동철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했습니다. 정민수는 팔짱을 끼며 생각했다. 김동철도 공범으로 입건해야겠습니다. 김회계사는 이미 강만호의 비밀 장부를 넘겼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깎으려고 가장 먼저 배신을 선택했군요. 박영숙은 또 다른 메모를 꺼냈다. 팀장님, 마당 소나무 아래 붉은 흙 기억하시죠?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2023년 11월 조경 공사건 말이죠? 박영숙은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었다. 제가 어제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에는 소나무 아래 파헤쳐진 흙이 선명했다.
흙 색깔이 주변보다 두드러지게 붉었다. 정민수는 사진을 확대했다. 뭔가 묻어둔 것 같은데요. 박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재발굴 영장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소나무 아래 서민들의 피눈물이 묻혀 있습니다. 박 여사는 붉은 흙을 만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파헤칠수록 부부의 화려한 거짓말이 썩어 나오겠군요. 정민수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법원 영장 담당 판사님께 연결 부탁드립니다. 30분 후 재발굴 영장이 발부되었다. 추징팀 차량 3대가 다시 청담동으로 출발했다. 오후 5시 30분 단독주택 마당이었다. 조사관들이 삽과 탐지기를 들고 소나무 주변을 조사했다. 금속 탐지기가 삐소리를 냈다. 팀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흙을 파기 시작했다. 깊이 1m 지점에서 검은색 가방이 나왔다. 가방 표면에는 흙과 습기가 묻어 있었다. 정민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골드바 10개가 들어 있었다. 서류 첫 장에는 실제 매출 장부 2015부터 2024라고 적혀 있었다. 박영숙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이건 이중 장부입니다. 4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였다. 국세청 별관 지하 1층 분석실이었다. 추징팀원들이 마당에서 발굴한 서류를 펼쳐 놓았다. 총 247장의 장부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정민수는 2015년 장부를 먼저 열었다. 실제 매출 127억, 신고 매출 23억, 차액은 104억 원이었다. 김재우는 2018년 장부를 확인했다. 실제 매출 189억, 신고 매출 31억, 차액은 158억 원이었다. 박영숙은 2021년 장부를 펼쳤다. 실제 매출 234억, 신고 매출 44억, 차액은 190억 원이었다. 정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0년간 총 탈루 소득이 1247억 원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재우는 골드바를 무게 측정기에 올렸다. 1kg 골드바 10개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8억 원이었다. 골드바 1개가 박 대리의 10년치 적금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린 이들의 세금이 금덩이로 변해 묻혀 있었군요. 정민수는 골드바를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것들도 압수 목록에 추가하세요. 박영숙은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UOB 싱가포르 계좌번호 827-358-427.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다. 스위스 추리히 은행 계좌번호 CHE-578-357. 정민수는 이승우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가 해외 계좌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승우는 30분 만에 국세청에 도착했다. 그는 장부의 계좌번호를 확인했다.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조회 요청하겠습니다. 오후 2시 조회 결과가 도착했다. 싱가포르 UOB 계좌 잔액은 미화 380만 달러였다. 스위스 추리히 계좌 잔액은 스위스 프랑 290만이었다. 합산하면 한화 약 127억 원이었다. 정민수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다. 가상화폐 82억, 해외 송금 116억, 해외 계좌 127억, 골드바 8억. 그는 숫자들을 더했다. 총 333억 원입니다. 박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체납액 500억의 66%입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는 부동산 압류로 충당해야겠습니다. 김재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제주도 토지감정가를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토지 3,000평의 공시지가는 평당 850만 원이었다.
총액은 255억 원이었다. 정민수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333억 더하기 255억은 588억입니다. 박영숙은 눈을 감았다. 체납액 500억을 초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오후 4시 추징팀 전원이 청담동 단독주택으로 출동했다. 강만호와 이혜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민수는 압류 통지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집도 압류 대상입니다. 강만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가 뭔데 내 돈을 뺏어. 박 여사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이건 당신 돈이 아니라 나라에 돌려줄 빚입니다. 이혜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정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10년 동안 탈세한 대가입니다.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소나무가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파헤쳐진 흙자리에는 조사관들이 설치한 출입 금지 테이프가 있었다. 그녀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다. 박 여사는 수첩에 적힌 붉은 흙글자 위에 줄을 그었다. 박 대리, 이제 자네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겠군. 그녀는 흙 묻은 장부를 털어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5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이었다. 강만호와 이혜리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만호, 이혜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는 30여 명의 방청객이 앉아 있었다. 박영숙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 말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247억 원의 소득을 은닉했습니다. 신고한 세액은 12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이어갔다.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 17개를 동원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강만호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위장한 행위입니다. 이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사치는 수만 명 가장의 밤잠을 훔친 결과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리며 최종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강만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혜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유리지갑의 헌신을 조롱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망치가 탕소리와 함께 힘차게 내려쳐졌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만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오후 2시 국세청 별관 6층 복도였다. 정민수 팀장이 박영숙에게 커피를 건넸다. 박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영숙은 커피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총 588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박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체납액 500억 원을 초과 환수했군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88억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박영숙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낡은 수첩 표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이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정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다른 사건이 있으신가요? 박영숙은 수첩 첫 장을 펼쳤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정민수는 궁금한 듯 물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박영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820억 원입니다. 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끝이 없네요. 박영숙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있는 한 우리 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한 회사 사무실이었다. 김태주는 4월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다. 공제된 세금은 87만 원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500억 체납자 징역 12년 선고 기사가 떴다. 김태주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댓글창에는 잘했다, 이래야 한다는 반응이 가득했다. 김태주는 댓글을 하나 남겼다. 성실한 사람이 바보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1분 만에 좋아요 143개가 눌렸다. 김태주는 월급 봉투에서 떼인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느꼈다. 내가 낸 푼돈이 정의를 지키는 총알이 되었구나. 그는 다시 기운을 내어 가족들을 위한 장바구니를 들었다. 저녁 7시 박영숙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회색 점퍼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책상 위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새로운 체납자 명단이 떠올랐다. 박영숙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응시했다. 내일은 서초구로 가야겠어.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저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박영숙은 스탠드를 끄고 창가에 섰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500억 체납하고 기초수급자 행세한 회장님, 쓰레기 줍던 할머니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